자, 안녕하세요. 쇼토입니다. 굉장히 더운 어, 시-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부하기 너무 힘든 시기죠. 자, 그래도 조금은 힘내서 아, 잠깐 짬을 내서 자, 유튜브도 들으시면서 자, 실전 공무원 문제, 말이 문제 풀이지 기출 문제를 통한 이론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자, 국어 공무원 기출 문제고요. 과태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과태료. 자, 1번이요.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해지는 과태료는 행정 형벌이 아니라 행정 질서벌에 해당한다. 행정 질서벌이죠. 행정 형벌이 아닙니다. 질서벌에 해당한다. 맞고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은 당연히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죠. 그래서 고의나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고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죠? 네. 자,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죠. 과태료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의를 제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질서행위 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자, 이를 불복하기 위해서 처분청에게 이의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의 제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과태료 처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게 돼요. 그래서 처분청에 자, 관할 법원의 통보에 의해서 법원이 재판으로 새롭게 과태료를 결정하겠죠. 따라서 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그 자체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닙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음, 됐죠? 자, 4번 정답이었고요. 준법률 행위적 행위 준법률적 행정행위 중에 통지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을 골라라. 자, 여러분 그 전에 준법률 행정행위가 나왔네요. 그럼 준법률 행정행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야겠죠? 준법률적 행정행위요. 자, 일단 의의를 여러분 살펴봐야겠죠. 준법률적 행정행위가 뭐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행위 법적 효과가 행정청의 효과의사의 내용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법률적 행정행위죠. 그래서 행정청의 효과의사의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 자, 행정청의 정신작용, 정신작용의 자, 표현에 대해서 자, 법령이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준법률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용적으로 대표적으로 확인이 있고요.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통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증이 있죠. 공증. 그 다음에 수리가 있습니다. 네 가지 확통 공수. 확인은 뭐죠? 간단하게 개념만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의문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확인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 관계에 대해서 자, 의문이 생길 때 공권적으로, 그죠? 공권력으로 정부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확인 자체는 새로운 법률 관계를 창설적 효과를 갖는 게 아니라 기존의 사실 관계나 법률 관계를 유권적으로 확정하는 행위를 확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 선언적 행위다. 이렇게 말하죠. 법 선언적 행위다. 그다음에 단순한 판단 작용에 지나지 않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 법적 효과를 봤을 때 이 확인도 유권적으로 확정한 것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불가변력은 발생한다. 이거 기억하시죠?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 문제에서 나온 이 통지행위요. 통지행위라는 것은 특정인이나 불특정인에게 특정의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말하죠. 알리는 행위. 예. 그래서 통지 자체가 독립된 행정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에서 대표적으로 계고, 그러니까 행정대집행법상 이 계고 및 영장에 의한 통지에 대한 뭘 인정하죠? 처분성을 인정하죠. 그렇지만 또 기억해야 될 판례 중에 국가공무원법상의 퇴직 통지는 통지. 이건 뭐다? 단순한 인사 발령으로서 행정 처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 이제 그 하나하나 뭐랄까요? 통지행위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공증은 여러분 특정 사실이나 법률 관계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증명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그 각종 명부나 장부의 등재라든가 뭐 증명서를 발급한다든가, 자 검증의 날인 이런 것들, 또 여권 발급 등이 대표적인 공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좀 기억하셔야 될 게, 공증은 공통적으로 공적 증거력이 발생한다. 공적 증거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공적 증거력 이외에 또 개별법이 정하는 바가 있으면 권리 성립, 그 다음에 권리 행사 요건, 유효 요건 등 개별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증 기억하시면 좋고, 통지 봤고요. 수리는 받아들이는 행위죠. 뭐를?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수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는 단순한 사실인 도달이나 접수가 아니라 행정청이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판단하여 수령하는 수동적인 의사 표시다. 따라서 법적 요건을 갖춘 신고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반드시 수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즉 기속행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 성질은 기속행위다.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혼인신고의 수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상 효과를 발생하는 혼인신고의 수리, 또 행정심판의 수리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공법상 효과를 발생하는 수리 나눌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 준법률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한번 해봤고요. 바로 문제 들어갔을 때 통지행위, 어쨌든 종류를 고르는 거예요. 통지행위인지 아닌지. 그러면은 준법률적 행정행위 내용, 뭐 확인이랑 공증, 수리, 이 사례들을 아마 섞어놨겠죠. 기억, 특허 출원의 공고. 통지행위 맞죠? 니은, 부동산 등기 이거 뭐라 그랬죠? 공증이라고 했죠? 각종 등기, 그죠? 각종 뭐 장부 등재 이런 것들은 다 공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 공적 증거력이 발생된다. 디귿, 귀하의 고시가 뭐죠? 이것도 통지에 맞죠? 통지 사유에 맞습니다. 그 다음,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 결정. 이거는 부정선거 확인받고 싶다. 확인이죠, 확인. 확인입니다. 특정 어떤 사실에 의문이 들었을 때 공권적으로 그 정부를 판단해준다. 확인 행위입니다. 확인 행위. 리을.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인받고자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미음, 대집행의 계고. 이것도 대표적인 통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통지 행위. 계고, 대집행의 계고. 그 다음에 납세 독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사실을 알린 행위. 계고나 독촉, 납세 독촉하는 거. 이것은 통지 행위 맞습니다. 정답 뭐죠? 기억, 디귿, 미음이 되겠네요.
특허출원 공고, 고시, 계고, 통지행위. 그러니까 준법률적 행정행위 잘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죠? 맨날 매년 나오니까. 자, 문제 3번. 항고소송 제기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자, 옳지 않은 거. 일단 항고소송의 제기 요건이라면 우선적으로 피고 적격, 뭐 대상 적격, 뭐 소의 이익, 그죠? 이런 것들이 인정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기 요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여기선 주로 이제 판례 입장이 나옵니다. 특히 자 문제 지문 1번 볼게요. 건국 이건 피고 적격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고소송은 여러분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누굴 향해서 그 대상이 누굽니까? 피고가 누구예요? 그 명의로 행한 행정청, 그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뭐 내부 위임이라든가 대리권 수여받은 데 불가한 원행정청의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자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 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요게 판례 입장이죠. 자 1번 지금 볼게요. 건국 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친일 행적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대통령에 의해서 망인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가 결정이 되었네요. 빡이 쳐서 그 서훈 취소에 따라서 훈장 등을 환수 조치하여 달라는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결정을 통보한 사안. 이때 그 피고 적격이 국가보훈처장인지 자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의 피고 적격이 있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다가 아니다 이거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피고 적격은 내부 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해서 그 원행정청의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 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1번 같은 사안에 있어서도 자 서훈 취소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누구죠? 바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장은 그냥 하나의 대리권을 수여받는데 내부 위임이나 대리권 수여받는 데 불과한 거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서훈 취소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국가보훈처장이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소는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안이죠. 자, 어쨌든요. 조금 약간 무리수를 둔 판례 같긴 하지만 어쨌든 판례 입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건국 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한 서훈 취소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해야 된다 이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논리는 그래요. 나머지 지문은 다 맞는 지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에 있어서 입찰 보증금의 국고기소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왜냐? 입찰 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 행해야 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한 자 판례고요. 자,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취소소송 제기한다. 맞죠? 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은 누가? 현실적으로 특정인이 처분의 내용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90일이 되면 소송을 90일이 경과되면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맞는 지문이고요. 4번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 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 처분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자, 해임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봤죠? 판례 입장이고요. 어쨌든 1번 기억하셔야 될 판례입니다. 자,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이요.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행위 능력에 관한 민법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행위다라고 봅니다. 사인의 공법행위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사인의 공법행위요. 그래서 사인의 공법행위도요. 공법적 효과를 발생하는데 행위 주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하는 거랑 그죠? 사인의 공법행위는 국민이 국가에게 공법행위의 의무를 지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대표적으로 여권 신청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국민이 여권 신청을 하면 행정청은 여권법에 따라 심사할 의무가 생기죠. 그래서 없던 권리, 의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자, 법률관계의 변경에 해당하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요. 사인. 자, 국민이, 즉 사인의 법적 행위인데 그 목적은 공법적인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인의 법적인 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사인의 공법행위. 그래서 행정행위랑 구별되어야 될 부분이 자, 사인이 주체인 행위라는 것과 공정력이다. 집행력 등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체는 사인이고 공정력,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고요. 또 사법행위와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법적 안정성, 그 다음에 법률관계의 명확성 등의 요청이 있어요. 따라서 공공성이나 객관성, 정형성 등을 띠고 있고요. 그 효과도 자,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단순한 사법행위와는 구별되고요. 당연히 공법상 사실행위와도 구별됩니다. 이거는 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공법상 사실행위와도 구별이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에서 자, 공법행위의 종류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사인의 공법행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문제를 바로 들어가면 사인의 공법행위는 자, 봤죠? 민법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그렇습니다. 2번 판례 따르면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영업,
영업재개 신고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된다. 이게 틀렸죠? 이게 왜 틀렸습니까? 자, 사인의 공법행위 중에 정형적 성질 혹은 단체적 성질이 강한 경우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거나 수정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107조 1항이죠. 비진 의사표시는 그 성질상 영업재개 신고라든가 일괄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자, 107조 같은 경우는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는 개별법 규정 이외에 일반적 총칙적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진 않죠. 뭐 행정절차법이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있죠. 예. 그래서 민법이 그대로 적용되진 않고 이렇게 수정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2번 같은 경우는 10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네.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서 원고가 사직원을 받아들여 원고의 의원 면직 처분을 한 거 당연무효다. 당연무효라고 보지 않는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거 잘 정리하셔야 되고 3번 사인의 공법 행위가 행정행위 단순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하자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맞죠?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를 행하기 위한 단순한 동기인 경우 공법행위의 흠결은 행정행위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 입장의 통설, 일반적인 견해, 통설이다.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 이 4번 지문이에요. 사직의 의사표시는 처리와 취소는 그의 터잡은 의원 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 처분이 났다면 이후에 철회 취소할 여지가 없다. 이거예요. 따라서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 처리와 취소는 의원 면직 처분이 있기 전까지 있을 때까지만 할 수 있고 일단 면직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 취소할 여지가 없다. 그 시한이 의원 면직 처분시라는 거. 네. 2번과 4번은 이렇게 연계해서 잘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률유보 원칙. 법률유보 원칙 여러분 개념 잘 기억하시죠? 개념. 법률유보 원칙 너무 중요하죠. 법률유보의 원칙. 공법상 원칙이다. 좋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히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어디에 근거했어야 한다?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 원칙이 법률 유보의 원칙이에요. 따라서 좀 더 이제 우리가 행정법이기 때문에 법률 유보 적용 범위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소위 침입적 행정작용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죠. 어쨌든 다수설과 판례는 그 적용 범위에 있어서 특히 판례 입장은 본질적 사항 유보설이다. 즉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즉 의회가 직접 규율하는 즉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본질적 사항 유보설이 우리나라 다수설과 판례 입장이죠. 이 정도 기억해야 됩니다. 네. 한번 지금 볼까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때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한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필요는 없더라도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이에요.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필요까지는 없다. 다만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요.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하위 법률의 근거가 있다고 보지 않죠. 그래서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고요. 2번 행정상 즉시 강제는 개인에게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그 긴급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법률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합니까? 자, 종래에는요. 법적 근거 없이도 즉시 강제할 수 있다고 봤지만 행정상 즉시 강제는 자, 전형적인 침해 행정의 일종으로 봐서 엄격한 실정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거는 자, 엄격한 실정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 원칙적으로 법률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한다. 요 뒷부분 틀린 거죠. 3번이요.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의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의회 유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의회 유보 원칙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게 아니죠.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에 적용이 없다고 봤습니다. 네, 이게 틀린 거예요. 따라서 자, 그 헌법 75조와 9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 입법 금지 원칙. 금지는요. 그 물리 해석상 정관의 위임한 경우까지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진 않고요. 그래서 의회 유보 원칙이 아니라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입니다. 요게 틀린 거예요. 4번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예산도 일종의 법규범이므로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도 구속한다. 자, 어디가 틀렸죠? 지금 예산도 일종의 법규범 맞죠? 그래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지만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하지 국민도 구속한다? 그렇지 않아요. 일반 국민은 구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현재는 어떻게 봤죠? 국회가 의결한 예산 혹은 예산안 의결은요. 자, 헌법재판소 68조에서 말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국민도 구속하지 않고요. 따라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서 헌법소원 대상도 되지 않는다. 자, 기억해야죠. 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이건 뭐 정답만 봐도 되겠네요. 자, 지방자치단체 포함되지 않고요. 2번도 틀렸죠? 자, 공개 청구 대상 정보가 이미 널리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다가 아니죠? 네, 없죠. 자, 3번 정보를 취득,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의 정보공개 청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예, 맞는 지문.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는 경우 이때는 권리남용이 명백하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보공개 청구권을 허용되지 않는다. 3번 지문 맞고요. 4번 지문도 역시 틀렸죠? 네,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할 권리 갖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3자도 비공개 요청할 권리를 갖습니다. 4번 지문도 틀렸고요.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4번 지문에서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행정청은 행정계획
취지나 주요 내용을 관보, 공보나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을 통해 널리 공고해야 하며. 네. 여러분 이미 여기서 결정됐죠? 답은 나왔습니다. 행정절차법상의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요. 관보, 인터넷, 관보, 공보, 인터넷, 신문, 방송 등에 널리 공고하는 것은 입법 예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법 예고. 그렇죠? 행정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자, 이거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 대상이라고, 이건 판례를 암기했냐 안 했냐의 문제죠. 자, 민사소송 대상이라고 판단한 거. 자, 기억, 개발부담금, 부가처분, 취소로 인한 그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자,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즉 민사소송 대상이다. 이건 단순한 민사관계에 불과하다고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공립 유치원 전임 강사에 대한 해임 처분 시정 및 수령 지체된 보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이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죠? 그래서 이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상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마찬가지로 당사자 소송에 의한다 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고, 또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툰 소송 또한 자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고 봤죠. 자 디귿도 틀렸고요. 지금 기억만 옳은 지문이고 지금 디귿도 틀렸고요. 리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자 이론상으로는 자 공법상 계약의 체결, 집행 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타당하겠지만 실무상으로는 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뭘로 봅니까?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리을이 맞는 거예요. 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받은 그 국가배상 청구 소송, 자 행정소송이 아니라 자 민사소송을 다룬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리을 옳은 지문. 미음 하천구역 편입 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 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그 성질이 자 행정소송법 자 제3조에 의한 당사자 소송에 간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이것도 결론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 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 이거는 그 공법상의 권리라고 그 법적 성질에 있어서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고 자 그에 관한 쟁송은 행정소송 절차에 의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미음은 틀린 지문이죠.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죠.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 소송에 의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기억과 리을. 자, 행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옳은 거.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 처분,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자,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 처분은 자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순간 착각하면 틀릴 수 있는 지문이죠. 사전통지 의견 청취 절차 거쳐야 하나?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 처분은 자 별도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2번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불복하여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위법하다? 그렇지 않죠. 처분 당시에 당사자가 어떠한
자,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정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때는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볼 수 없겠죠? 네. 2번도 틀렸고요. 3번. 세액 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가 처분은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 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조세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었다 해서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맞죠? 네. 자, 3번이 옳은 지문이에요. 세액 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가 처분. 이거는 뭐다?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취소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하자는 납세 의무자가 그 전심 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혹은 지금같이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었다 해서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하자가 치유되는 효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취소된다고 해서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 납부하였다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기존의 그 하자가 그죠?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 옳은 지문이었고요. 4번 당사자 등은 청문 조서의 내용을 열람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청문 조서에 이의가 있더라도 정정을 요구할 수 있죠. 당사자 등은 청문 조서의 내용을 열람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다면 당연히 정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질문은 1번이에요. 직계해제 처분, 행정 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또 정리해 드릴게. 그러면 자, 행정 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한번 암기사항이죠. 지금 방금 1번 지문처럼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 처분 적용되지 않고요.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이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적용되지 않고요. 군인사법상 군인사법상 보직해임 처분 이것도 행정절차법 적용되지 않고요. 국적법상 귀하 이것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요. 이것만 암기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것들 있어요. 예를 들어서 KBS 사장 해임 처분 이 경우는 행정절차법 적용됩니다. 그리고 육군 장교 진급 선발 취소 처분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고요. 별정직 공무원 직권 면직 처분 대상됩니다. 어린이집 평가 인증 취소 처분 대상돼요. 그래서 요것들 네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행정절차법 적용이 되지 않는 거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군인사법상 보직해임 처분 국적법상의 귀하 등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케이? 잘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지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를 신청하였다. 네,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1번 볼까요? 갑이 공무원인 경우 허가를 받으면 이는 식품위생법상 금지를 해제할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업무 금지까지 해제해 준 효과가 있는 건 아니죠. 허가를 받게 되면 식품위생법상의 금지만 해제할 뿐이고 타법, 국가공무원법상 타법이죠. 타법의 영역까지 영리 업무 금지까지 해제해 준 효과가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1번 틀렸다. 지금 옳은 거 고르라고 했죠. 2번 갑이 허가를 신청한 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서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행정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서 그 사이에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갑에게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예, 이게 맞는 지문이네요. 그래서 속과 그 행정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서 그 사이에 법령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당연히 법령 허가 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 처분 적법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시의 법령과 허가 기준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하는 거고 허가 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처분 시의 법령과 허가 기준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한다. 허가 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춘 경우 이때만 허가 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를 수 있겠죠. 그래서 2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었고요. 3번 자 갑에게 허가가 부여된 이후에 을에게 또 다른 신규 허가가 행해진 경우 갑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을에 대한 신규 허가를 다툴 수 있는 원고 조건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 이것도 틀린 지문이죠. 갑에게 허가가 부여된 이후에 을에게 또 다른 신규 허가가 행해진 경우 갑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을에 대한 신규 허가를 다툴 수 있는 원고 조건이 없죠. 이는 자 반사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갑에게 허가가 부여된 이후에 을에게 또 다른 신규 허가가 행해진 경우 갑에게는 당연히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을에 대한 신규 허가를 다툴 수 있는 원고 조건이 인정되진 않겠죠. 이때는 이 갑에게 침해되는 그 이익이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그냥 반사적 이익에 침해하는 것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갑은 뭐다? 신규 허가를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4번 갑에 대해 허가가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영업을 한 경우 당의 영업행위는 사법상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 어디가 틀렸죠? 갑에 대해서 허가가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영업을 한 경우 당의 영업행위는 사법상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자, 무허가 행위요. 거부가 되었죠. 무허가 행위는 제재 대상이고 자, 사법상 효과에는 영향이 없지만 일부는 사법상 효과에까지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행위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유효합니다. 원칙적으로. 대체적으로 이 행정법규는요.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 행정상의 단속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속 규정이다. 반면에 자 행정상 효력 규정은 사법상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지 않으면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자 인정이 되겠죠. 어쨌든 갑에 대해서 허가가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영업을 한 경우 사법상 효력까지 자 무효다.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법상 행위는 유효하다.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10문제 중에 쟁점들이 많이 섞여 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9급 7급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법 그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해요. 굉장히 공부하기 힘듭니다. 그 약간의 그 깊이 있는 이론적인 이해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 광범위한 문제 범위 내에서 20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정말 개념
상실하지 않은 개념 상실한 출제 유언이 아니라면 정해진 데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테마가 정해진 데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정해진 데서 나오긴 나오지만 어쨌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별력을 줘야 된다. 그렇지만 너무 지엽적인 데서 나올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하고 기출문제에서 어디에 이렇게 오답, 함정을 파놨는지를 파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정립해가는 그 과정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이해가 됐으면 반복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 암기가 안 되면 어쨌든 이해가 돼도 시험장에서 100%그 정답을 고를 수 있다라는 그 정답률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암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게 수험 법학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학문이랑 완전 다른 거예요. 학문은 그냥 이해하고 논문 쓰고 그냥 그걸로 그냥 깊이 있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수험 법학은 암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해도 그러니까 이해는 왜 필요해요?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하라면 암기해야 됩니다. 다 외우면 돼요, 그냥. 예.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면 할수록 암기가 수월해진다. 그리고 암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10문제밖에 안 풀지만 여러분들께서는 40문제 정도씩 꼬박꼬박 행정법을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생님 저는 그 진도가 아직 안 나갔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진도와 상관없이 전범위 문제를 계속 푸셔야 됩니다. 물론 진도별로 먼저 푸시고요. 그 다음에는 20문제를 전범위로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쌓여야 저번에 봤던 문제 또 틀리네. 어차피 모르는 건 틀려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진도 나갔던 문제들이 섞여 있겠죠? 그것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전체 100점 만점에 20문제에서 내가 90점, 내가 지금은 50점이지만 점수가 60점, 70점, 80점, 90점대까지 올리는 게 어쨌든 여러분들의 미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범위에서 100점 만점에 내가 90점까지가 맞춰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도 듣고 진도별, 그 챕터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전범위에서 문제를 90점 이상 맞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험은 결코 진도대로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전범위 문제를 40문제를 100점 만점에 내가 몇 점 나오는지 항상 체크해 가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더운데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기본 강의 처럼 기출 문제를 통해서 기본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계속 앞으로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